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의료 분쟁 관련된 정보 전달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의료 분쟁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기는 한데 관련된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의료 분쟁은 워낙에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구태여 제 유튜브 채널에 의료 분쟁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의뢰를 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제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의료기관에 환자가 방문을 해서 진료 기록을 열람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의료 기록을 열람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곧바로 발급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다른 사유를 들어서 진료 기록 열람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 중에 한 가지로 특히 상급병원,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원하는 거냐. 네가 원하는 기록을 특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발급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에 관한 진료 기록을 전부 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때로는 의료기관에서 일부러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는 당연히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의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 관련된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해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전부 다 열람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진료기록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환자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간 상태에서 의료기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료 기록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유형의 진료 기록이 있고 각 진료 기록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 실무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료기관의 급수에 따라서 약간씩은 그 진료기록 작성 방식이 달라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진료기록의 유형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록에 통합적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병실이 없는 것이거든요. 입원 병실이 없이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상으로는 1차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래 의료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외래 경과 기록 이상의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보다 상급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보다 상급은 종합병원, 그보다 상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도 입원 내지는 수술 등의 그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 기록의 유형이 그다지 나눠져 있지 않다. 다 하나의 문서에 통합돼서 기재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그보다 상급 의료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 진료 기록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진료 기록으로는 경과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경과 기록이라 하면 당연히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과 기록은 앞에 외래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외래 경과 기록인 거죠. 외래 진료를 예약을 하시고 그 진료실에 들어가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진료가 이루어지겠죠. 진료, 진단, 처방, 혹은 때로는 그 외래 진료실에서 주사 시술이라든가 간단한 시술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이 경과 기록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환자의 일정 시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과 기록은 외래 진료를 예약을 해서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도 기록이 되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외래진료실에 방문을 해서 외래진료를 받죠. 때로는 그 병동에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외래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도 그 내용이 경과기록에 기재가 돼요. 그래서 이 경과기록은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다시 말해, 나의 그간의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이 경과기록에는 관련된 진단명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경과기록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치료 경과를 굉장히 브리프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한 기록으로는 간호기록이 있어요. 간호기록.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 간호사들이 기록한 그 문서입니다. 간호사들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병실에 입원했을 때 입원한 상태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거나 시술을 실시하지는 않아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그 처방에 따라서 소정의 의료 보조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는 병실에 입원한 상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간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기록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간호기록은 의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작성하는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 입원한 상태의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변화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래 경과 기록과 다르게 간호 기록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바이탈, 혈압, 호흡수 그런 것들이 이 간호 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밀하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입원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급속도로 경과가 나빠져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거들은 간호 기록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가장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뭐 상하 관계인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이에 따라서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뿐인 것이지 서로 간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의료사고를 유발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는 경과기록에는 본인이 유리한 내용을 적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간호기록까지 수정을 하거나 변조를 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급 병원일수록 더 그래요. 마음대로 의사가 간호기록 수정해줘, 간호기록 저거 삭제해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호기록상 이 환자 바이탈 이 내용 좀 지워달라 혹은 이 내용 추가로 써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병동의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이게 보고가 갈 것이고 수간호사 선생님이 강하게 항의를 하시겠죠. 실무적으로 간호기록을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의 변화를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수술 기록이에요. 수술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한다면 수술 기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수술 기록이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 기록을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수술하다가 장갑 벗고 나서 갑자기 수술 기록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술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도의가 수술 중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의료기관에서 수술 기록을 작성하는 실무들을 보면은 백지에다가 생판 처음부터 다 수술 기록을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다른 유사한 수술이 있었을 때 작성했던 수술 기록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수술에서 특별히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완만 하는 그런 정도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술 기록만 봐서 이 수술 중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고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 환자 어디로 가죠? 병실로 가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병실로 가고 때로는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데 중환자실 간호기록이든 일반 병실의 간호기록이든 그 간호기록상 이 환자가 수술한 이후에 어떠한 그 임상경과를 거치면서 이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 기록보다는 간호기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방 기록이 있죠.
처방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의약품 처방, 이 처방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 의료행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과가 악화되어 갔는데 그 악화된 과정 속에서 어떤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그 처방 내용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 환자에게는 처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처방되었다거나 혹은 병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처방되었다거나 혹은 처방을 할 때 허용이 되는 그 분량 이상의 용량으로 이 환자에게 처방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 처방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경과 기록과 처방 기록, 뭐 시술 기록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하나의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혹은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처방 기록이 관련 경과 기록과 구분되어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방 기록도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을 하는데 특히 의약품 처방상의 과실을 입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꼭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 지시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오더지라고 하죠. 의사가 오더를 내린다. 우리 의료법상의 구조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하는 의료행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그 정형외과적인 부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지시한 내용도 이 의사 지시 기록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더지를 파악을 하시면 주치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치료 계획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린다거나 이 환자에게 어떤 시술을 실시하였다거나 혹은 이 환자에게 어떤 영상 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거나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주치의가 했던 그 판단이 정확했던 것인지 그 상황에 적절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지시 기록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기록 그리고 영상 판독 기록이에요. 영상 기록은 뭐 현대의학상 여러 가지 영상 진단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혹은 환부를 개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침습적으로 환자의 그 장기 상태라든가 혹은 혈관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영상 장비들에 의한 그 영상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MRI, CT, 뭐 NGO,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방사선 원리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CT가 별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그 사진을 굉장히 연속적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한데 모아서 렌더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3D 입체적인 구조가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 몸속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MRI는 조금 원리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로 골 조직이 아니라 연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근육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T, MRI, 엑스레이 혹은 혈관 조영술에 의한 그 조형 기록들 그런 것들을 영상 기록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영상 기록은 당연히 예상을 하시다시피 종이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영상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통 이 병원급들에서는 CD로 발급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CD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뭐 다만 소정의 진료기록 열람 비용은 내셔야겠죠. 그 CD를 발급받으면 그 CD 안에 이 영상 기록을 리딩할 수 있는 그 뷰어 프로그램이 같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뷰어 프로그램 그 실행 파일을 누르시면은 그 CD 안에 들어가 있는 CT나 MRI 영상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상 기록을 본다고 해서 그 영상 기록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을 하기는 어렵겠죠.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MRI나 CT 이런 영상 진단 그 촬영 결과를 본인이 직접 판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 판독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에 대한 소견을 기재를 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영상 판독 기록이에요. 판독 기록을 보면은 이 영상의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환자 상태는 어떤 상태다, 어떤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문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영상 기록의 내용을 직접 판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상 판독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독 기록지에 의해서 그 영상 진단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판독 기록이 있을 경우에 그 기록도 함께 열람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혈액검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혹은 외래 진료로 갔을 때도 체열을 하죠. 체열을 해서 여러분들 혈액 내에 어떠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이 혈액검사 기록입니다. 혈액검사 기록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들은 주로 심장질환이라든가 혹은 내분비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AST, ALT 수치가 따로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액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간 수치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백혈구 수치 혹은 혈색소 수치, 혈당 수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혈액검사 기록 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특정 시점에 혈액검사 기록이 이러이러했고 그렇다면 담당 주치의가 이 시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내용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검사 기록도 중요하니까 꼭 확보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병리 진단 기록도 있어요. 병리 진단 기록은 주로 여러분들의 신체 조직을 채취를 해서 보통 생검이라고 하죠. 바이옵시. 생검을 통해서 채취한 그 조직의 성분을 병리적으로 진단을 한 내용입니다. 주로 종양 여부를 판가름할 때 이 병리 진단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다른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병리 진단 기록이 굉장히 유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열람하고자 하는 그 기록에 병리 진단 기록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입원 기간 동안에 혹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조직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조직 채취를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병리 진단 기록도 함께 열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문서로서 입퇴원 요약지, 소견서, 또 협진 요청서, 협진 의뢰서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협진 의뢰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여러 개의 진료과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단일한 진료과에서 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분비내과 쪽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진료를 하다가 왠지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기내과 쪽에다가 협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혈액 검사한 결과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장질환이 있는지 여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진 의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협진 의뢰서를 파악을 하면은 이 전체적인 진료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처음에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가 봤을 때 이런 질환이 의심이 되는 상태여서 다른 과로 또 전과를 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이런 진료 과정의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협진 의뢰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태원 요약서는 정식적인 어떤 문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들 작성하는 문서인데 처음에 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였고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경과가 호전이 되어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퇴원을 했다. 또 퇴원할 때에는 이런 추가적인 처방을 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에 짧게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치료의 경위를 파악을 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문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록은 그야말로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기록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수집을 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진료 기록의 유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혹시라도 병원에서 도대체 어떤 기록을 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진료 기록의 예시를 드시면서 아니 경과 기록 있을 것이고 입원했으니까 간호 기록 있을 것이고 수술했으니까 수술 기록 있을 것이고 처방했으면 처방 기록 있을 거 아니냐. 나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또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영상 진단 받아봤으니까 영상 기록 있을 것이고 영상 판독 기록 있을 것이고 그거 다 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걸 특정하라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는 진료 기록 전부 다다 라고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특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몇 개의 그 항목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를 하시되 체크하는 란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다면은 그냥 다 체크해 두세요. 다 체크해서 있는 거 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열람을 할 때 열람하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진료기록 열람을 해 주거든요.
그럴 때 보통 병원에서 제시하는 문서가 이게 신청서 양식인데 신청서 양식에 원하는 문서를 체크하세요.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문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짐작을 하시고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체크를 다 하시라는 겁니다. 체크 다 하고 없으면 안 주겠죠. 있으면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해서 지레 짐작해가지고 몇 개의 문서만 특정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때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특정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진료기록 변조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숙지를 하셔서 진료기록 열람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